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너무나 잘 싸우고 있지만 BMP-2와 같은 보병 전투 장갑차를 운용할 때 상당히 큰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깃발을 달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소련제 BMP 계열 장갑차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수많은 보병들이 올라타 있어 이럴 거면 대체 왜 장갑차를 타고 다니는지, 차라리 이럴 거면 보병 운송용 트럭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군 병사들 또한 똑같이 전차에 죄다 올라탄 채 위험한 상태에서 기동하는 모습을 전장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력을 운송할 경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로 만약 적에게 기습 기관총 공격이나 대전차 로켓 공격을 받을 경우 수많은 병사들이 한꺼번에 폭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적에게 기습 공격을 받을 경우 올라타 있는 보병들 때문에 BMP 보병 전투 장갑차가 즉시 기관포를 적이 있는 방향으로 돌려 사격해야 하는데 죄다 올라가 있는 보병들 때문에 이처럼 반격하기가 꽤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군은 재빠른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 영상으로 촬영된 적도 있습니다.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던 병력들이 러시아군의 기습 공격을 받자마자 차량에서 뛰어내리고 주변에 저지대와 엄폐물에 몸을 숨긴 채 대응 사격을 실시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대응으로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병 전투 장갑차 안에 병력을 안전하게 탑승시키고 추운 날씨와 위험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병들을 보호할 수는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어쩔 수 없이 보병 전투 장갑차를 이렇게 운용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구소련제 보병 전투 장갑차인 BMP 계열의 장갑차들은 인체 공학에 대한 고민 따위 개나 줘버린 비효율적인 설계를 적용했기에 병사들이 탑승하려면 비좁은 공간의 몸을 거의 디귿자 형태로 구부리고 탑승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처럼 장갑차에 위험하게 병력을 탑승시켜야 하는 러시아군과 달리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튼튼한 장갑을 갖추고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오는 서방제 장갑차 안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50여 대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독일이 40여 대의 마르더 1A3 장갑차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욱 대규모의 서방제 기갑 장비 지원이 우크라이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무려 7,000량에 가까운 M2 브래들리 차량이 남아돌고 있는 데다 벌써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물량들의 선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헝가리에서는 끝없는 M2 브래들리 차량 수송 행렬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러시아군에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최근 제안을 볼 때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지원의 규모는 갈수록 최소 수백 대 이상으로 더욱 확대될 듯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AMX-10RC 병전차를 수십 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독일 등에서 패트리어트 팩3 방공 시스템과 아이리스-T 방공 시스템은 물론 미국에서 마개조를 가해 성능을 더욱 끌어올린 개량형 소련제 부크 방공 시스템 또한 지원할 것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곧 시작될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위해 서방에서 지원하는 대규모의 강력한 장갑차 전력은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막대한 추가 병력을 동원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나토 국가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 1월 5일 독일의 여러 현지 언론들은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마르더 1A3 보병 전투 장갑차 40여 대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준비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공동 성명 형태로 입장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장비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결정을 전했는데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마르더 보병 전투 장갑차는 1970년대부터 배치되어 세계 최초의 보병 전투 장갑차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 중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지원받는 마르더 1A3 버전의 장갑차는 33.5톤의 중량에 튼튼한 장갑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제 장갑차와 달리 6명이 탑승해 안전하게 따뜻한 히터 바람까지 쐬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적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제압하기 위해 20mm 기관포는 물론 밀란 대전차 미사일 2발까지 탑재하고 있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 전차들과 맞서 싸워도 충분히 러시아 전차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마르더 1A3 장갑차는 전면 장갑의 경우 30mm 기관포탄에 직격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막강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고, 캄캄한 밤에도 연령상 탐지 장비를 통해 적을 볼 수 있어 탁월한 전투 수행 능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이 장갑차 또한 1970년대에 생산된 노후된 장비이고 그렇게 내부가 편안하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BMP 계열 장갑차들처럼 내부 탑승이 불가능해 죄다 장갑차 위에 걸터 앉을 필요는 없는데요. 내부의 병력을 탑승시켜 튼튼한 방탄 장갑으로 아군의 생존성을 높여준다는 장갑차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우크라이나군 대원들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최강의 보병 전투
장갑차들이 열차에 선적되어 우크라이나를 향해 끝없이 흘러들어가는 러시아군이 보면 간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월 4일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엄청나게 긴 열차 행렬이 식별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사막색 도장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대량의 미군 M2 브래들리 장갑차들이 있었고, 그에 더해 M577 지휘 장갑차들, 그 외 다른 여러 대의 중형 전술 트럭 등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헝가리의 동부 지역에 있는 미레지 하저 지역이라고 하는데, 걸프전 당시 미군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들로 이뤄진 기갑 군단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과를 세웠는지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장면입니다. 미 육군은 현령으로 4,500대 이상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를 운용 중이며, 시장 물자로도 1,500대 이상의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보유 중인데요. 역시나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28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새로운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나 미군의 M2 브래들리 장갑차가 50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수백 대의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자는 제안을 최근 한 바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물량은 크게 늘어날 듯합니다. 미군이 엄청난 수를 운용 중인 브래들리 장갑차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지원될 경우 러시아군을 압도하고도 남을 무시무시한 무기 체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1981년 개발된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장점은 뛰어난 전투 성능과 신뢰성입니다. 오랜 세월 운용되면서 시대 요구에 따라 다양한 개량안이 적용되어 왔는데요.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의 차체는 물론 포탑까지 모든 면에 비활성 반응 장갑을 설치했는데 RPG-7 로켓 등에 쉽게 파괴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덕분에 M2 브래들리는 러시아제 BMP-2 장갑차가 사용하는 30mm 기관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데요. 피격된다고 해도 승무원들의 생존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량된 M2 브래들리 장갑차들은 사격 통제 장비에 12배율 열상 장비를 갖춰 캄캄한 밤에도 뛰어난 전투 능력을 발휘합니다. M2 브래들리 장갑차 또한 27.7톤의 전투 중량을 가지는 매우 큰 차체를 가지고 있어 3명의 승무원 외에 추가로 6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들이 탑승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25mm 구경의 M242 부시마스터 체인건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25mm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열화 우라늄 탄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포의 종류 또한 더욱 강력한 30mm 부시마스터 2 기관포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40mm CTA 기관포로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전차 무장으로 토우 계열의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기에 러시아군 전차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토우2B 버전을 사용할 경우 이 대전차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약 4km에 달하는데, 최근 러시아에서 식별되고 있는 러시아군 전차들은 바로 앞을 지나가는 우크라이나 전차들도 발견 못하고 혼자서 마구 돌아다니다 기습 공격을 받고 쉽게 파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볼 때, 토우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는 현재 러시아군 전차병들에게 사신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흥탄으로 2발의 토우2B를 발사할 수 있고, 예비탄으로 차내에 5발이 수납되는 만큼 러시아군의 기갑부대가 상대라 해도 어느 정도 지속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한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것은 일반적인 M2 브래들리 장갑차뿐만이 아니라 M3 브래들리 기병 전투 차량 또한 포함됩니다. 이 버전의 브래들리 장갑차는 M2 버전에 비해 탑승 가능 인원을 승무원 외에 2명의 정찰병으로 크게 줄인 대신 더욱 많은 토우 대전차 미사일과 기관포 탄약을 적재해 화력을 크게 증강시킨 물건인데요. 덕분에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 주로 기갑 수색 부대의 정찰용 차량으로 운용됩니다.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걸프전 당시 25mm 기관포를 사용해 소련제 T-72 전차를 격파한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투입된 한 대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극심한 이라크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모래바람을 헤치며 전진하던 브래들리 장갑차의 승무원들이 옆을 돌아봤더니 이라크군의 T-72 전차가 바로 앞에 땅을 파놓은 채 매복하고 있었고, 적을 발견한 브래들리 장갑차 승무원들은 급히 기관포를 잡고 적 전차에게 발포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 25mm 기관포로 T-72 전차를 잡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지만, 해당 브래들리 장갑차는 T-72 전차의 약점인 얇은 상부 장갑을 기관포로 공격할 수 있어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전선에서는 2대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4대의 T-72 전차를 파괴해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당시 5대의 T-72 전차를 파괴한 전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군 장교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지금의 러시아군 병사들에 비하면 걸프전의 이라크군 병사들은 스파르탄들이다. 안 그래도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해 놀라운 전투 능력을 보여줘 왔던 우크라이나군이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M1 에이브람스 전차,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 마르더 1A3 장갑차 등과 적절히 운용해 얼마나 압도적인 전과를 기록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